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기영이고요. 어, 오늘 날짜는 10월 9일 2020년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제가 그동안에 그 융자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동영상을 남겼는데, 오늘은 좀 투표 용지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받은 투표 용지입니다. 투표 용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민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다들 투표를 하실 수가 있는데, 투표를 하시려면은 이 투표할 수 있는 이 발렛 카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투표 용지를. 그래서 이제 DMV라든지 아니면은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지금 이 발렛 카드가 지금 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이틀, 3일 전에 이 카드를 받았거든요. 투표 용지를 메일로.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지금 뭐 시민권 딴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투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에 관심도 없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애들도 있고 이제 또 나이가 40대에 들어서서 그런지 요번에는 좀 투표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이 투표용지를 처음 받았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 투표가 어떻게 이제 미국에서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좀 공부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알게 된 이런 이 투표용지를 보시면은 이 뒤에 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시리에서 이렇게 시리 뭐 심지어 이제 시리에 그 스쿨 디스트릭 그 보드 멤버 뽑는 것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디스트릭, 카운티 그 다음 장은 뭐 스테이트에서 이제 올라온 그 법안들, 그 프로포지션 같은 것들이 지금 쫙 올라와 있는데 이 보니까 이거가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정확히 알고 투표를 해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리서치를 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올라와 있고 이런데 뭐 아무튼 그런 거를 제가 좀 간단하게 최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예, 아무튼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투표용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이제 봉투를 뜯어 보시면은 이제 그 안에 이 메일로 보낼 수 있는 리턴 봉투하고 발렛 카드가 있는지 투표용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조심하셔야 될 거는 투표를 할 때 이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 땡땡이를 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땡땡이 칠할 때 꼭 까만색이나 파란색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 하셨으면은 그 봉투에 넣으시고 나서 이 투표 용지에는 사인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 봉투에 리턴하는 봉투에 이제 사인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인하고 그리고 이제 날짜 쓰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꼭 이제 사인하고 날짜를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혹시라도 이거를 메일로 하기 좀 불안하신 분들은 그 드랍박스가 있습니다. 그 동네마다 다 아마 드랍박스가 있는데 여기 저 같은 경우는 토렌스에 사는데 이 토렌스에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드랍박스 있는 로케이션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24hour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 박스에다가 그냥 떨구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메일로 보내시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 가서 그냥 드랍박스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11월 3일 전에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낼 수 있는 거는 11월 3일인데 이제 메일 같은 경우는 11월 3일 그 날짜가 찍혀 있어야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3일 전에 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california.ballettracks.com이라 .net 에 보시면은 그 자신의 그 투표지를 추적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투표지 트래킹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가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아까 말씀하셨던 요거 인스트럭션은 첫 번째 장하고 뒤에 장 요거는 그냥 따로 안 보내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안 보내시는 거고 이제 오피셜한 이 투표 용지만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투표용지를 다른 이제 한국말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800-815-2666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옵션 3 누르시면은 한국말로 받을 수 있는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연락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 잘못 기입을 하셔가지고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같은 번호에 옵션 2를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오피셜 발렛으로 가가지고 제가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제가 직접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온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블랙 아니면은 블루 그 까만색이나 파란색 펜을 이용하셔서 요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 제 투표지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제가 살고 있는 시리 그 토렌스 스쿨 디스트릭의 보드 멤버를 뽑는 건데 뭐 한 네명이 지금 후보로 올라와 있죠. 근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처음 보는 이름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면 그냥 구글 가셔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재즈민 아영 파크 이분이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설치를 해봤더니 한국 분이시고 나이도 젊으신데 어쨌든 아주 학벌이 여기 에듀케이션 보시면은 여기 토렌스에서 놀스 하이스쿨 나왔고 그리고 대학교는 하버드 가셨어요. 하버드 가가지고 2014년도 졸업했고 그리고 대학원을 예일로 갔습니다. 예일 유니버시티 그리고 졸업한 지 2019년. 그리고 나이도 어리신데 아주 아마 상당히 어, 유망주라 그러나요?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분을 뽑았고요. 그리고 두 명까지 여기는 두 명까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이분만 한 명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Member of the State Assembly 66 District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디스트릭 넘버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6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분 알 무라투시 이분이 지금 이 대표하는 디스트릭 대표하는 멤버인데 이제 아마 또 연장하든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리퍼블리칸 공화당인지 아니면 민주당인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기가 선호하는 그 당이 있으면은 그 당의 멤버를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당이면은 이제 공화당 이제 이분을 뽑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43rd District 43지구에 이제 또 represent하는 이제 또 멤버를 뽑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퍼블리컨, 데모크라틱 이렇게 있어가지고 누가 누군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저는 민주당보다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니까 그냥 공화당 쪽으로 다 뽑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디스트릭 여기는 워터 replenishment district of Southern California 이제 멤버하고 보드 오브 디렉터를 뽑는 건데 이 워터 replenishment 뭔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지금 보니까 이 지금 Water Replenishment District of Southern California 여기가 보니까 이제 지금 뭐 그라운드 워터 그러니까 수돗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거를 관리하는 기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물 이제 그라운드 워터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물 쓰는 거를 어떻게 관리 뭐 워터 리사이클 하는 것도 얘네들이 이제 뭐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이제 비 와서 이제 그 물 리저브 하는 것도 이제 이쪽에서 관리하고 뭐 테스팅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뭐 멤버하고 보드 오브 디렉터 뽑는 건데 뭐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비즈니스맨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 뭐 아무튼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냥 두 명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현재 디렉터인데 리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있던 사람 그냥 계속 리뉴하면 좋고 그리고 어 retired IT 디렉터 왜 IT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엔지니어 피터 비즈니스맨 CFO 뭐 아무튼 뭐 두 명 이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트릭 어토니 vote for one. 아, 이거는 진짜 뭐 어토니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뭐 리서치 한 것도 아니고 진짜 전혀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superior court의 저지를 또 뽑는 건데 이거는 저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모르시는 거나 아니면 하기 싫으신 거는 그냥 블랭크로 놔두셔도 되니까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카운티 이제 카운티의 superior court의 저지인데 뭐 전혀 이제 모르니까 이제 저도 그냥 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스테이트 이제 저희 주에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하나씩 좀 고업을 할 건데 지금 보니까 이 제가 그 구글에 가가지고 보면은 이 한국말로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돼 있는 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구글 가시면은 google.com 가가지고 음, oral 캘리포니아 보 잠깐만요. oral guideline 그리고 2020 이렇게 치시면은 밑에 웹사이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한국말로 된 거 여기 바로 여기 메인 스크린에 가서 한국말 치시면은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다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이 바리안이거든요. 바리안인데 이거를 제가 하나 뭐 한 몇 개를 좀 제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자세하게 좀 봤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상당히 이제 그냥 이것만 봐서는 이런 거 같은데 이게 뒤에서 가서 더 리서치를 해보니까 조금 이제 정반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씩 제가 이거를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왜 노 했고 예스 했고 이런 거를 좀 이제 쉐어 하도록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무튼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바리안 14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에 대한 거거든요. 바리안 14는 줄기세포 연구를 계속하기 위한 공채 승인 법률 발의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줄기세포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 55 아니 1.5 빌리언 아닙니다. 5.5 빌리언. 그러니까 55억 달러를 이제 반드를 이슈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스테이트에서. 그러면은 그 반드를 이슈를 해가지고 돈이 생기면은 그거를 이제 30년에 걸쳐서 이제 내겠다라는 건데 1년에 260 밀리언 1년에 260 밀리언씩 이제 이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교육을 포함한 줄기세포 및 기타 의료 연구, 연구시설 건축, 행정비용 충당, 15억 달러는 뇌 관련 질병의 전임, 상환금은 일반 기금에서 충당, 관련 프로그램 확대, 재정적 영향, 공채 상황을 위해 주 정부 비용이 향후 대략 30년 동안 매년 2억 6천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제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이 텍스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텍스를 더 내서 이만큼을 이제 또 메꿔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뭐 스템셀 연구한다 이제 줄기세포 연구를 계속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 국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사는 시민들이 또 이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는 게 과연 맞는지 저는 그래서 이미 이제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텍스도 제일 높은 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저 생각에는 이거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예스 하면은 이제 주에다가 내는 텍스가 더 올라갈 게 이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상업용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사정액을 변경함으로써 공립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및 지방 정부 서비스를 위한 자금 자원 증가. 어, 예, 얼핏 들어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아 보이죠. 돈 있는 부자, 그러니까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되는데 그 상업용 부동산이 300만 달러 이상 가치가 있는 어, 부동산에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는 이제 부동산을 샀을 때 기준 가격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을 산 가격으로 이제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가 이제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20년 전에 100만 불 주고 사셨던 건물이 지금 같은 경우 뭐 500만 불이 됐다. 그러면은 이분은 20년 전에 샀기 때문에 100만 불에 대한 어 프로퍼티 텍스를 내게 되십니다. 근데 이 법안이 패스가 되면은 이 산 가격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 300만 불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밸류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이제 500만 불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500만 불에 대한 프로퍼티 텍스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뭐 돈 많은 부자들이 그 프로퍼티 텍스 그 정도 내는 거는 큰 부담이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이제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를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쇼핑센터에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뭐 아시다시피 뭐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그 렌트에다가 기본적으로 내는 베이스 렌트 플러스 이 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리스 자체가 트리플 넷 리스인데 이제 모든 건물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제 비용을 이제 테넌트가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퍼티 텍스뿐만이 아니라 뭐 인슈런스 뭐 이런 것도 다 테넌트가 내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법안이 상정이 돼서 이제 건물주가 이제 프로퍼티 텍스를 더 내야 되면은 건물주의 이제 부담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그 건물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더 큰 부담이 될 찬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뭐 캘리포니아가 비즈니스 하기 힘든 주 중에서 그 상위권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법안이 패스가 되면은 이제 더욱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렌트가 분명히 올라갈 거고 그리고 캠 찰지가 또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비즈니스 솔직히 건물주보다도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더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다 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거는 16번이죠. 여기 16번인데 이거는 뭐냐면 보자. 이거는 좀 상당히 좀 헷갈리는 법안인 것 같은데 공공 분야 이 한국말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공공 분야 고용, 교육 및 계약 결정 시 다양성을 결정 요인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함. 입법부 헌법 개정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양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의사 결정 정책에서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또는 출신 국가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한 헌법 조항을 철폐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을 허용함. 재정적 영향,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에 미치는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은 없음.
이게 이제 참 이거는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저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은 이게 뭐야 주장 찬성? 찬성? 허, 이거 잘못 썼네 얘들. 여기 반대여야 되는데 여기 찬성이라고 썼네요. 이거를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임금, 좋은 직장 및 우수한 학교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발의안 16은 임금 차별 및 구조적 인종 차별에 맞서서 여성과 유색 인종을 향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합니다. 캘리포니아 여성 유권자 연맹, 캘리포니아 교원단체, 소수집단 기업 컨소시엄 및 주고등교육 지도자의 지지를 받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캘리포니아 가보는 게빈 뉴섬 그리고 뭐 카멜라 해리슨 이쪽 민주당에서 이제 지지하는 법안이고요, 발의안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에이시안 입장에서 특히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제 자 이거 리서치를 해보니까 어, 지금 UC 대학교 있잖아요. UC든 뭐 캘스테이시든 특히 이제 UC 같은 경우 이제 그 레이스 코타라고 해가지고 이제 UC 학교에서 에이시안이 몇 프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히스패닉이 몇 프로 받을 수 있고 블랙이 몇 프로 받을 수 있고 화이트가 몇 프로 받을 수 있고 이런 코타가 정해져 있습니다. 딱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지금 에이시안 입장에서는 상당히 UC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코타에서 왜냐면 에이시안 같은 경우는 지금 학업 성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블랙이라든지 히스패닉에 비교를 했을 때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도 이제 UC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이제 그 에이시안에 대한 그 코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UCLA가 100명을 받을 수 있으면은 그 100명 정원 안에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100명 안에서 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블랙은 20%, 히스패닉도 20%, 그리고 이제 나머지 화이트는 40%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제 에이시안 같은 경우는 공부를 다들 잘하죠. 다른 이제 인종에 비해서. 근데 그 20% 안에서 서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에이시안들끼리. 그러면은 블랙이 예를 들어서 뭐 점수를 뭐 70점밖에 못 받았는데 어 이제 UCLA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플라이를 많이 안 하니까. 근데 에이시안 같은 경우는 어플라이를 지금 상당히 많이 했고 이제 이미 그 인원수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점수 90점을 맞아도 이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고 계속 일어났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마 콜트에 이제 지금 뭐 하버드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다 좀 이제 그, 그 법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발의안 16이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차별하는 거를 없애자라는 뜻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패스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에이시안 입장에서는 이제 그 UCLA나 이런 데 들어갈 때 그 코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레이스에 대한 코타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어 이제 그 오피니언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예스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17번. 자, 이 17번은 이 17번은 뭐냐면 징역 형기를 마친 후 투표할 권리를 복원하자라는 건데 지금 아마 어 이제 감옥을 갔다 온 사람들은 투표를 못 하게 돼 있나 봐요, 지금은.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이제 투표할 권리를 이제 주자라는 건데 지금 이거를 설치를 해보니까 이제 가석방돼서 나와 있는 그 범죄자들한테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패스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냥 올해 뭐 생각 안 하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쁜 이제 범죄자죠. 이제 범죄자들은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박탈 당했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박탈 당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노 이제 이거를 통과시키지 말자 해가지고 노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번 이 18번에 대한 건데요. 이 18번은 뭐냐면 자, 지금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무조건 18살이 넘어야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발의안은 뭐냐면 어, 투표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제가 17살이에요. 근데 투표 날짜 11월 3일 그때 딱 18살이 되면은 저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라는 발의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할 당시에만 투표 날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투표할 날에 18살이 되면은 무조건 이제 17살 때에 이제 투표 권한을 주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다 노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17살 때를 생각을 해봤어요. 17살 때면은 이제 고등학교 12학년인데 그때는 솔직히 뭐 아무 철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런 뭐 투표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제 만약에 투표를 해가지고 이런 용지를 받았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지금처럼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제 개인 생각이지만은 이제 17살이면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제 뭐 더 놀고 싶고 이런 쪽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7살짜리한테는 투표 권한을 이제 주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노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번 자, 이 19번도 이제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이 재산세, 그러니까 이제 프로퍼티 텍스에 대해서 이제 관한 내용인데 이것도 만 55세 이상이거나 그리고 이제 산불 및 재난 피해자의 주택 소유자가 실거주지의 과세 기준을 대체 거주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그 뜻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55살이 넘으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뭐 와일드 파이어, 디제스터 이제 뭐 이런 재난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던 집이 파괴돼 가지고 뭐 파괴됐든지 아니면 딴 데로 옮겨야 돼요, 집을. 근데 뭐 이런 분들은 집을 이제 뭐 20년, 30년 전에 사가지고 재산세가 진짜 정말 조금 나가는데 새로 사기에는 재산세가 이제 상당히 커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밸류하고 지금 밸류하고는 틀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옛날에 내던 재산세를 그대로 적용을 하게 해주자라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제 시니어 나이가 드시면은 인컴도 더 이제 줄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집을 옮길 때 새로운 이제 비싼 재산세를 낸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불공평하다는 생각에서 저는 요거에 대해서 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법안의 발의안에 예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번. 자, 20번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뭐냐? 20번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도 잘 읽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특정 범죄의 경우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주 범죄에 대한 모든 형기를 마친 비폭력 범죄자를 위해 제정된 가석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한, 재정적 영향 실행될 경우엔
주 및 지방 정부의 교정, 법원 및 법률 집행 비용 증가, 연간 대략 수천만 달러에 달할 수 있음. 뭐,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냥 노 했어요. 잘 모르니까 이제 만약에 노를 하게 되면은 이게 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은 생각으로 저는 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번은 이해가 잘 안 가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노로 했습니다. 자, 21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거는 이 렌트 컨트롤에 대한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거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이 주거용 건물에는 이제 렌탈 프로퍼리, 그 레지덴셜 렌탈 프로퍼리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주 정부에서 렌트 컨트롤을 이제 작년서부터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에 올릴 수 있는 게 어, 5% 플러스 그 로컬 인플레이션 레이트 해가지고 이제 뭐 1년에 한 2점 몇 프로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1년에 그거 더하면 5% 플러스 2점 몇 프로 하면은 뭐한 7점 몇 프로 되겠죠. 그래서 1년에 올릴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7점 몇 프로로. 근데 그 이상을 지금 못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이제 타이트하게 그 렌트 컨트롤을 할 수 있게 그 로컬 가버먼트 뭐 시리나 이제 카운티에다가 이제 그 렌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자라는 거거든요. 오토리티를 주자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 렌트 컨트롤 이제 시리 입장에서는 그런 렌트 컨트롤을 더 타이트하게 이제 실행을 할 겁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안 좋아지죠. 왜냐면 이게 이제 렌트가 이렇게 이제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취지가 뭐냐면은 이제 어쨌든 그 렌트 컨트롤을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이 세입자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홈리스 피플도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 거라는 개념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이 아파트나 이런 데 투자할 이, 이 매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부동산 마켓에는 이 안 좋은 걸로 이제 이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뭐 미래에 이제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노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만약에 렌트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이거를 이제 저도 지금 렌트를 살지는 어쨌든 렌트를 사시는 분들 그리고 오래 이제 렌트로 사실 분들은 이거에 예스를 하시면은 뭐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저는 노를 했습니다. 자, 22번은 자, 22번. 아, 이것도 이제 우버 아니면 리프트 그리고 도어대시 이렇게 이제 그 우버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되는데 이거 제가 한번 여기 한국말로 된 거 읽어 드릴게요. 그 앱 기반 운전자를 그러니까 이제 뭐 우버라든지 리프트 드라이버 운전자를 직원 대신 독립 계약자로 구분하고 특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한 독립 계약자 운전자에게 다른 형태의 보상을 제공함.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대부분의 지금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 이 법정에서 이제 우버 드라이버라든지 리프트 드라이버 이런 분들을 이제 그 회사의 인플로이로 인정을 해라라는 이제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왜냐면 이제 지금 일주일에 이제 뭐 40시간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우버 드라이버 하시는 분들 뭐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지금 이제 하루에 8시간이 풀타임이니까 이제 하루 8시간 이상을 이제 우버 드라이버를 하시고 이제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하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풀타임 인플로이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풀타임 인플로이로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또 베니핏을 줘야 돼요. 그 보험도 줘야 되고 그리고 언임플로이먼트 인슈런스도 줘야 되고 뭐 그런 베니핏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우버라든지 리프트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주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은 이 발의안은 이제 우버나 이제 그 리프트 이런 회사를 위한 발의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풀타임 인플로이로 하지 않고 계속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하게 해달라라는 발의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도 그렇고 우버 드라이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풀타임 인플로이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을 풀타임으로 해야 되고 베니핏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를 하셔야 됩니다. 노.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들은 계속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이제 개념으로 계속 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yes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아무튼 요 생각해 보시고 예, 이제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베니핏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노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3번으로 넘어가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는 뭐냐면 이 신장 투석 진료소에 대한 이제 그 법안인데요. 그 발의안인데요. 지금 신장 투석 치료를 할 때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의사나 전문 간호사가 없이도 그게 가능한가 봐요. 근데 지금 이 발의안은 뭐냐면 그 신장 투석을 하기 위한 장소에 꼭 의사나 전문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발의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이게 키드니 다이얼리시스 이제 뭐 다비타라든지 뭐 그런 데 있죠. 그런데 당연히 이제 의사나 간호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의 몸을 이제 치료를 해주는 데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예스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자, 그리고 24번을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그 어 컨슈머 프라이버시죠. 이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는 건데 저는 예스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허용, 비즈니스의 개인정보 공유 금지, 부정확한 개인정보의 수정, 그리고 비즈니스가 정확한 지리적 위치, 인종, 민족 및 건강 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자, 이거는 이제 저는 예스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내용이 이제 개인정보를 비즈니스들이 쉐어하는 거를 지금 방지하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온라인으로 통해 가지고 이메일을 넣는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전화번호를 이렇게 온라인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 개인의 그 이메일 주소라든지 전화번호가 여러 비즈니스들하고 이게 쉐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넣는 순간 그냥 이제 전화기로 이제 광고 전화 엄청 오죠. 그리고 이메일로 뭐 정크 메일 엄청 많이 오죠. 그래서 그 이메일 주소를 쓰지를 못해요. 왜냐면 하루에 뭐 몇십 개 뭐 몇백 개씩 정크 메일이 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좀 더 타이트 하겠다라는 발의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용 면에서는 이제 10 밀리언을 증가가 된다라는 거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비용이 증가가 되더라도 이제 주에서 이런 거는 좀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싫을 때도 없이 그렇게 뭐 광고 전화하고 이런 거는 좀 이제 너무 좀 심한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예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5번. 어, 25번은 제가 이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예. 아, 오케이. 이거는 지금 예스하고 이제 범죄를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제 재판하기 전까지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저지가 만약에 오케이를 하면은. 근데 그거 자체를 지금 없애자라는 거거든요. 그 왜냐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이제 심한 범죄를 저질러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보석금을 내고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그 법원에 가서 트라이얼까지는 이제 이렇게 보석금 내고 밖에서 이렇게 이제 변호사도 만나고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아예 없애고 이제 그 범죄의 그 강약에 따라서 이제 이제 그 이제 보석금은 아예 없애버리고 이제 그 범죄의 강약에 따라서 이제 이 범죄가 약할 경우에는 그 범죄자를 이제 일단은 석방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라이얼, 이제 코트에 가서 이제 이 유죄 무죄를 가리자는 건데, 어,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려야겠네요. 찬성 투표는 보석 시스템을 공공 안전 및 도주 위험에 근거한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법률을 승인하고, 반대 투표는 이를 거부함. 에이, 모르겠네. 아, 이거는 이제 누구도 재판 전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지 못합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석방이 되거나 혹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석방이 되면 법정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된 위험도에 근거합니다. 누구에게도 석방 조건에 따른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음, 만약에 아니오에다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 법안의 반대 투표가 갖는 의미, 누군가는 여전히 재판 전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보석금을 내지 않고도 석방될 수 있습니다. 석방 조건으로 계속해서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뭐 아무튼 잘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거 노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뭐 이렇게 보석금 내고 나오는 거 자체가 어 뭐 심지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음주운전 이제 DUI 걸려도 어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익스트림한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DUI하고 뭐 사고를 좀 크게 냈다 그러면은 그 법원에서 이제 그 트라이얼 하기 전까지는 이제 깜빵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긴데, 뭐 아무튼 이거는 뭐저 그래서 이제 노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다 끝났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내셔널 일렉션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투표하는 건데, 뭐 저도 이제 잘 아직도 뭐 100% 이해는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이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조 바이든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그리고 밑에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하고 마이클 펜스인데, 이 뭐 다른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걸 뽑는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직접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어디에 마크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리퍼블리칸이죠. 도널드 트럼프하고 마이클 펜스는. 그러면은 이제 그 리퍼블릭을 뽑는 일렉톨,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에는 이제 이 500 몇 명의 이제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이 대통령 투표를 할 수 있는 500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55명의 이제 그 일렉토가 있대요. 그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어,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선출인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 리퍼블릭을 여기를 마크를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이 리퍼블릭을 뽑는 선출을 할 수 있는 선출인을 이제 뽑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 이
뽑히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공화당 쪽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투표가 가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저도 뭐 100% 확실치는 않지만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 국민 투표는 11월 3일이지만은 이 12월 달에 이제 그 일렉토럴 보트 해가지고 이 대통령 선출인단이 이제 모여서 이제 대통령 그 투표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대통령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번에 이제 힐러리하고 이제 트럼프 할 때도 이제 완전히 판이 그 일렉토럴 보트에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 아무튼 저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리퍼블리칸으로 저는 했습니다. 뭐 아무튼 뭐 잘들 생각하셔가지고 하시고요. 이거는 뭐 지극히 저의 개인 오피니언이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 뽑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어쨌든 조 바이든이 조금 이 대통령 하기에는 나이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는 좀 더 건강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이렇게 이 좀 열정적인 도널드 트럼프를 저는 선출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김기영이었고요. 오늘 날짜는 10월 9일 2020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